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속 터지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다 잡은 고기를 내 손으로 방생할 때거든요. 그것도 아주 멍청한 실수 하나 때문에요. 제 아는 동생 중에 정말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요즘 청약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경쟁률이 수백 대 1씩 되는데 이 친구가 진짜 운 좋게 당첨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이었죠. 당첨되고 나서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딱 일주일 뒤에 이 친구가 술 마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진짜 오열하면서요. 오늘 주제는 좀 살벌합니다. 정부 정책, 공고문 끝까지 안 읽어서 인생 기회 날리는 이유예요. 난 똑똑해서 안 그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 동생도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였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학벌이나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가 왜 울었냐고요? 당첨은 됐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진짜 충격이었을 거예요. 당첨 문자 받고 한 일주일 동안 천국이었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겠죠. 이유가 진짜 황당해요. 소득 기준을 계산할 때 본인 연봉만 생각하고 전년도에 잠깐 받았던 성과급이나 복지 포인트를 쏙 뺀 거예요. 그게 뭐 큰 돈도 아니었대요. 한 50만 원? 60만 원? 그 정도였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기준선을 딱 넘겨버린 거죠. 청약 자격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였는데 성과급 포함하니까 7,050만 원이 된 거예요. 딱 50만 원 차이로요. 공고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성과급 포함 세전금액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그냥 스킵한 거예요. 안 본 게 아니라 봤는데도 설마 그걸까지 따지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즘 정부 정책들 진짜 복잡하잖아요. 청약뿐만 아니라 청년 지원금, 세제 혜택, 뭐 하나 받으려면 서류가 산더미죠. A사로 프린트하면 10장이 넘어가는 공고문도 부지기수고요. 근데 우리 빨리빨리의 민족 아니랄까봐 핵심만 요약된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만 보고 오케이 나 해당되네 하고 그냥 질러버려요. 저도 이해는 해요. 바쁜데 그 긴 공고문을 누가 다 읽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요약 중독의 비극입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그 깨알 같은 유의사항에 다 적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유의사항이 나를 탈락시킬 수도 있는 함정인 거예요. 그 친구한테 자세히 들어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유튜브에서 청약 조건 정리 이런 영상 몇 개 보고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후기 몇 개 읽고 그게 끝이었대요. 형, 솔직히 공고문이 너무 길잖아. 그거 다 읽으려면 한두 시간은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요약본만 봤지. 이게 그 친구 말이에요. 근데 그 요약본이라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케이스만 다루잖아요. 나처럼 성과급 받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집 있는 경우, 이런 특수한 상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친구가 자기가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첨되고 나서도 설마 국가가 그렇게 깐깐하게 보겠어? 대충 맞으면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었대요. 그놈의 설마. 근데 여러분 정부는요 돈 줄 때는 진짜 현미경 들고 찾아내요. 10원만 틀려도 응 너 안 돼 하고 바로 탈락시키는 게 이 바닥 국룰이거든요. 정부가 돈 쓸 때는 엄청 꼼꼼해요. 당연하죠. 세금이니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럼 혹시 전화라도 해봤어? 담당 부서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귀찮아서 안 했지.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뭐 이러더라고요. 아유, 결국 그 친구는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청약 통장도 못 쓰는 페널티까지 먹었어요.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이제 청약 제한이 걸리거든요. 진짜 최악이죠. 인생 최고의 운을 썼는데 공고문 10분 더 안 읽어서 그걸 쓰레기통에 처박은 꼴이 된 거죠. 그래서 보는데 진짜 제가 다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아세요? 한동안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집에서 한 달 정도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대요.
우울증까지 온 것 같았어요. 형, 나 진짜 바보 같아요. 유튜브 10분 영상 보는 시간에 공고문 10페이지를 읽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지금쯤 집계약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부 안 하고 뇌피셜로 정책을 해석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 거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청년 지원금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탈락한 친구, 세제 혜택 받으려다가 조건 안 맞아서 못 받은 친구, 대출 받으려다가 기준 초과로 거절당한 친구. 다들 비슷한 이유예요. 제대로 안 읽어봤거나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거나. 우리가 정책 활용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이 나빠서? 아니에요. 읽기 싫어서예요. 진짜로요. 요즘 다들 글 긴 거 못 읽잖아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짧고 강렬한 콘텐츠에만 익숙해져서 긴 글을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 줄 요약만 찾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걸린 돈이고 집인데 그걸 남이 요약해 준 것만 믿고 간다? 그건 내 운명을 남한테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유튜버가 잘못 이해하고 올린 영상을 믿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그 유튜버가 책임져 줘요? 안 그렇죠.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정부 정책은 일종의 게임 가이드북 같은 거예요. 게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룰을 모르고 게임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지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룰을 모르면 반칙패 당하는 거죠. 난 바빠서, 용어가 어려워서 이런 핑계 대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 외계어 같은 공고문을 뜯어보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혜택을 챙겨갑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진짜 정책 덕후가 한 명 있어요. 이 선배가 어떻게 하냐면요.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 나올 때마다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요. 그리고 메모를 해요. 이건 나한테 해당되네. 이건 조건이 애매한데 전화해봐야겠다. 이건 내년에 신청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덕분에 이 선배는 청년지원금도 받고 세제 혜택도 챙기고 대출도 저금리로 받고 진짜 정부 정책을 풀로 활용하는 거예요. 한 해에 받는 혜택만 몇백만 원은 될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특별히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공고문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도 부적격의 주인공이 되고 싫지 않다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문 신봉자가 되어라. 유튜브 요약본, 블로그 정리, 네이버 카페 후기? 다 좋죠. 참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결정은 무조건 기관 공식 공고문 원문 보고 하세요. 거기에 모든 답과 함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약본은 말 그대로 요약이에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으면 더 그래요. 공고문 PDF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형광펜 들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귀찮아도 해야 돼요. 내 돈이잖아요. 두 번째, 애매하면 무조건 전화해라. 내 상황이 예외일 것 같다? 조건이 애매모호하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해당 부서나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누가 그러던데요? 는 법정 가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받는데도 마찬가지고요. 담당자 확답이 찐입니다. 전화할 때는 꼭 상담원 이름이랑 상담 일시를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저 언제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가능하면 녹음도 해두는 게 좋아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통화 녹음 쉽게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고요. 세 번째,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라. 이건 봐주겠지라는 희망회로 돌리지 마세요. 정부는 안 봐줘요. 진짜로요. 소득은 제일 높게, 기간은 제일 짧게 계산해서 기준에 맞는지 보수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내 연봉이 6, 800만 원이어도 안심하면 안 돼요. 성과급은, 주식 배당금은, 부동산 임대 소득은 다 포함해서 계산해 봐야 해요. 애매하면은 한 단계 낮춰서 생각하세요. 기준이 딱 맞으면 위험한 거예요.
여유 있게 기준보다 훨씬 낮아야 안전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다 잡은 고기 놓친 분들 계시죠? 아니면 나도 저번에 지원금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탈락했지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정책은 신청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놓치면 끝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돈이 내 돈이 됩니다. 제 친구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작년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던 친구가 있었는데 신청 서류 중에 소득증명 서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냈는데 공고문에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담당자가 이거 안 되는데요. 다시 떼우셔야 해요. 이러는데 신청 마감이 이틀 남았던 거예요. 결국 부랴부랴 세무서 가서 서류 떼고 다시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루를 날려먹었대요. 만약에 마감일 하루 전이었으면 탈락했을 거예요. 공고문 제대로 안 읽어서 생긴 일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입 조건 중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어요. 제 후배가 이거 가입하려다가 세대주가 뭐지?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죠.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집의 대표인 사람이야. 보통 부모님 집에 살면 부모님이 세대주고 너 혼자 독립해서 살면 네가 세대주야. 근데 이 후배가 부모님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만 따로 해서 세대 분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는 되긴 했는데 실제로는 부모님 집에 사는 거니까 무주택은 맞지만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건지 애매했던 거죠. 결국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세대 분리했어도 실제 거주지가 부모님 집이면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대요. 미리 전화 안 했으면 가입했다가 나중에 취소당할 뻔했던 거죠. 이런 게 정부 정책의 함정이에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해. 여러분이 정부 정책 때문에 겪었던 가장 어이없는 실수나 당첨 취소 경험 어떤 게 있나요? 진짜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픈 사연 하나씩 풀어주세요. 창피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비슷한 실수 해봤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다시는 눈앞에서 기회 안 날리게 단단해집시다. 그리고 주변에 정부 정책 혜택 받으려고 준비하는 분들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공고문 제대로 읽어? 이렇게 이제 경고해 주는 거죠.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건 공고문 읽는 것보다 쉬우니까 꼭 해주세요. 버튼 3개만 누르면 되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뭘 다룰까요? 힌트 드릴게요. 투자, 주식이나 코인 그런 거 말고 더 무서운 투자 얘기예요. 친구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뭐 이런 얘기인데 들으면 진짜 등골이 오싹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고문 제대로 읽고 기회 놓치지 말고 혜택 다 챙기는 하루 되세요.